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세장입니다. 그죠? 저는 지금 약세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락 추세라고 한 적 없고 강세장이라고 한 이야기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입니다. 상승장. 대세 상승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대세 상승이라고 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확실한 건 일단 상승장이다. 상승의 힘이 어떤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상승장이다라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고 하방은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하방을 할 거면은 정말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역배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런 점을 좀 알아 놓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급등을 또 하려고 한다는 거. 어젯밤부터 그죠? 또 나스닥이 또 어젯밤 1.몇% 올라가면서 급등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급등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 이게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시장 분위기가 알다시피 뭐 익스트림 그리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시장이 갈수록 급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늘 밤 물가지표, 내일 밤 FOMC 회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을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사실 좀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지금 급등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좋아지긴 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하방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상승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승장이고, 그러니까 하방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투자자들이 포기를 하면서 선물 매도 쳤던 사람들이 선물 매수로 갈아타고, 또 뭐 풋옵션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콜옵션으로 갈아타고, 뭐 아니면 주식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뭐 환매수하면서 포지션을 뭐 갈아타고, 이런 과정 중에서 어떤 숏 포지션의 항복이 나타나면서, 하방의 항복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지수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현상, 숏 커버링 때문에 또 지금 오히려 더 이렇게 지수가 급등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엔 지금 급등의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FOMC 회의고 뭐 물가지표고 이런 건 핑계에 불과하고,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하방 세력들이 많이 항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아무튼 뭐 지금의 뭐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이런 타이밍에 이제 하방 투자자분들이 많이 항복을 하죠, 그죠? 항복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항복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포지션을 변화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지금 급등의 큰 원인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그래서 뭐 미국이 좀 신나게 오르니까 뭐 유럽도 분위기 좋고, 뭐 아시아도 분위기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유럽도 지금 보시면 오늘 또 강하게 또 갭상승 출발할 예정입니다. 제법 많이 오를 예정이에요. 그죠? 지금 선물 시장 보시면 유럽 증시가 0.6% 상승 출발 예정이고, 지금 물론 지금은 그다지 큰 상관은 없지만 이 나스닥이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0.6%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좋다. 계속해서 급등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CPI가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예정인데,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급등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 뒤집힐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물론 이제 중요한 지표니까 저도 이제 오늘 밤에 저런 지표들에 따른 반응을 좀 지켜보긴 할 건데, 아무튼 저런 지표를 뭐 저러한 지표가 발표된다고 해서 뭐 저 지표는 뭐 시장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인 한 방이야, 뭐 이런 식으로 기대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기대 안 하고 일단 그냥 가볍게 보려고요. 아시다시피 강세장이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은 한없이 좋게 반응하고,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물가지표 분명히 좀 중요한 지표이긴 해요.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저는 좀 비교적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볼 생각이긴 합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물가지표가 뭐 좀 높았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급락하잖아요. 그럼 아마 FOMC 회의 때 또 아마 들썩들썩 하면서 하방 진입의 기회는 아마 내일 밤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저 지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좀 편안한 생각으로 비교적 좀 편안하게 볼 생각이 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었죠. 오늘 중국인민은행에서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0bp 인하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뭐 정책 금리 인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워낙 강세장이고 뭐 유동성 여전히 뭐 많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금리 인하 이러면은 야 긴축 때문에 허덕이던 시장의 호재다라고 인식을 하고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저런 금리 인하, 정책 금리 인하는 저거는 원래 악재입니다. 그죠? 왜 금리를 인하했겠어요?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지금 중국은 디플레 우려가 있죠. 오히려 2번 연속으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2번 연속 다 물가가 역성장을 하는 마이너스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일부 지표들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중국은 디플레 우려예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가 결과적으로 정책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경제를 안 좋게 본다. 중국 경제가 침체될까 봐 무서워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악재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 반응은 일단 오늘 그런 거 없죠. 무조건 좋다. 야, 유동성 공급이다. 야, 역시 돈이 더 풀리겠네.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마 이거의 영향일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다른 이유를 굳이 갖다 붙일 건 없거든요. 이게 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유럽과 미국이 선물 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제유가라든가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좀 확실히 안 좋긴 하죠. 예. 아무튼 뭐 주식시장은 그런 점들은 좀 무시하고 있다. 예.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고. 아무튼 그래서 참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의 이 전 세계 국가들의 가랭이가 좀 여러 측면에서 좀 많이 찢어지고 있죠. 그죠? 그 미국은 이제 보시면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파적 스킵이다. 또 그리고 뭐 마침표냐 쉼표냐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신호를 줄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근데 좀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일단 좀 기대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매파적인 이야기. 미국은 뭐냐 전반적으로 좀 이번 한 번은 어떻게 뭐 재무부의 대량 채권 발행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 한 번은 금리 인상을 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번에 또 올릴 것이라는 일단 그런 좀 안 좋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전망이 이제 어제 오늘부로 해서 슬슬 좀 나타나기 시작하긴 했고요. 이거는 시장의 악재죠, 그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뭐 중국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뭐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캐나다하고 호주였죠. 캐나다하고 호주는 이미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죠? 어쩌면 얘네가 연준의 미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 캐나다하고 호주가요. 예. 캐나다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가 잠시 좀 멈췄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잔잔한 충격 정도는 있었죠. 물론 이 또한 주식시장은 무시했습니다. 이런 점들. 그 와중에 이제 그 유로존도 굉장히 지금 물가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얘네도 뭐 계속해서 뭐 금리 올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은 이제 오늘 금리 인하까지 해버렸고 금리 인하 한다 하더니 실제적으로 해버렸고요. 정말 가랭이가 째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정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깝깝합니다. 이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일 밤에 있는 FOMC를 좀 더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하여튼 뭐 파월 의장 말에 솔직히 뭐 그렇게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제 생각엔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잘 지켜볼 거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어쨌든 다 같이 조금 좀 사정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약간 좀 경기가 좀 둔화돼 갖고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고요. 하여튼 주식시장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가지 점들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다.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진 않은 악재로는 예를 들면 긴축 전망들 이런 것들 반영되지 않았죠, 그죠? 연내 금리나 기대감 혹은 하여튼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어떤 완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오른 거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와중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와중에 분명히 잡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잡음이 연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그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했죠. 그죠? 그런 걸 잡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후퇴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후퇴한 점들은 주식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또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더해서 뭐 각종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중국의 뭐 금리 인하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최근에 뭐 고용 시장이 조금 이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 그죠? 아시다시피 지금 서비스업이 고용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하나를 믿고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고 시작하고 국제유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불안감들 혹은 이제 은행 위기, 사실 이것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이제 앞으로 맞아야 될 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는지 하여튼 우리는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그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이 강하고 이게 이제 꺾이느냐 마냐를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그냥 꺾이는 거는 조용히 그냥 뭐 어떤 지금 말씀드린 어떤 뭐 통화 정책 관련된 거 금리 뭐 연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이런 악재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잔잔한 그냥 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걸로 시장이 살짝 꺾이기 시작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곧바로 뭐 은행 위기가 다시 재점화되고 막 CMBS 문제가 막 터져버리고 이거는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위기나 CMBS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하락하다가 조금 이제 불안감이 좀 생기면 아마 그때 이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어떤 이벤트로서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은행 위기나 뭐 CMBS 이야기는 아직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그리고 일단 이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장은 여전히 어떤 그런 긴축, 뭐 통화 정책 그런 거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지금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은행 위기, CMBS 이슈 이런 거는 깜짝 악재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러는 이제 어떤 그 통화정책 이슈가 이제 내일 밤 이제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우린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은행위기 CMBS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좀 깜짝 이벤트성 그런 악재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긴축과 뭐 물가, 뭐 고용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잡다한 이야기들 좀 쭉 해봤고요. 참 요게 참 긴축 확률이죠, 그죠? 요거 올해 내내 여러분들과 계속 봤는데 처음에는 지금 6월쯤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연초에는요. 예. 근데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 어느덧 뭐예요? 지금 뭐 12월이나 돼야 뭐 11월, 12월에나 돼야 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것도 아니죠. 지금 내년 1월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정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주식시장에 반영했냐라고 이제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오늘 뭐 중국 금리 인하 했는데 뭐 역시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오르고 있다. 변동성이 다 같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거나 여기 함부로 대항하려고 하거나 꼭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 보고 물가지표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것도 일단 좀 제 생각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슈팅이 걸렸기 때문에 그죠? 나쁜 소식은 못 본 척하고 또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강하다. 뭐 그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일단 뭐 차트들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인데요. 아마 갭상승 출발하겠죠, 그죠? 또 크게 갭상승 출발해서 어딘가 이제 전고점 부근을 또 테스트하러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증시 지난번에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못 넘어갈 가능성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시장은 강하죠, 그죠? 죽어야 될 자리는 어제였습니다. 독일 증시가 죽고 싶었으면 어제 죽었어야 됐는데 죽었어야 될 자리에 살아났고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데 역사적인 고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뭐 제가 독일 증시만 보여드려서 뭐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다른 나라들 유럽들 한번 쭉 어젯밤에 한번 쭉 다 한번 다 살펴보긴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모양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유로존요. 그래서 뭐 독일 증시 하나만 봐도 뭐 그다지 뭐 대표성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보고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이미 뭐 금리나 뭐 이런 거를 뭐 금리나 우려 이런 걸 다 반영을 했는지 계속해서 뭐 저점 지지하고 매수세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급등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일단 계속해서 매수세가 누적되고 있다. 매도세가 아니고 매수세가 누적되고 있다. 한번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는 보인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비리비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았던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이 모양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환율이 빨리 얘가 떨어지지 않으면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어렵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여기가 어떤 그래도 중요한 저항이죠, 그죠? 이쪽 부근, 예, 여기 어딘가에 이제 저항이 있지. 여기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저항 없이 스무스하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이게 영향을 지금 잘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점이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원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역시 넘버원 증시입니다. 예, 엄청나게 강하게 잘 오르고 있고 저항도 없어요. 이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기 그 89년도 버블 만들었을 때 그때 고점밖에 없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저항이 없습니다. 계속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일본 증시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잘 오르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게 89년에 만들어놨던 저항인데, 그죠? 89년에 만들어놨던 꼭지점인데 이거 지금 월봉이고요.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냐 의심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89년대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하긴 했나봐요. 그러니까 89년도에 야 주식 올랐던 걸 보면 진짜 그때 버블이 대단하긴 했나 싶습니다. 하여튼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저항 자리까지 이제 와 가고 있는 거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뭐 강했죠, 그죠? 역시 한국 증시도 강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뭐 일본 증시, 뭐 나스닥 이런 거에 좀 못 미쳐서 그렇지 강한 증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시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뭐 물론 이제 코스닥은 그 코스피는 전일 만들어놨던 음봉을 극복하진 못해서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350 부근에 어떤 저항이 있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걸 보고 꺾인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아마 뭐 일단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계속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급등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코스닥도 오늘 신나게 랠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그 전고점 자리까지 왔습니다. 전고점 자리 터치했죠, 그죠?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왔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거운 저항에 왔다고 이제 무조건 빠진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슈팅이 걸렸기 때문에 이 저항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항 부근에 왔구나, 이런 거 정도만 일단 우리가 일단 인식만 하고 있고,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왔다 뭐 이런 거 인식만 하고 있고, 실제적인 베팅은 이제 좀 나중에, 그죠? 실제적인 타이밍은 좀 나중에 노려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힘을 좀 아껴 써야 되는 자리에서 좀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 듭니다. 오랜 상승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반영되지 않은 악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이벤트들이 오늘 밤, 내일 밤 뭐 이래저래 해서 쫙 남아 있으니까 일단 뭐 좀 많이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뭐 잘 오르고 있다, 잘 오르고 있고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뭐 급등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풋옵션들은 어딘가를 이제 겨우 죽지만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걸 지지력이라고 의미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죽진 않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잘 보자고요. 이런 자리가 어떤 반등의 이런 자리가 반등의 밑바탕이 되는지, 아무튼 뭔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작지만 하나 생겼으니까 이런 자리 하나 보자고요. 이 자리가 선물로 보면 350이죠. 대략적으로 그런 자리 어떤 기준은, 작은 기준은 하나 생겼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도 뭐 시장이 들쭉날쭉 하니까 변동성 지수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뭐 보자고요. 지금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환율은 오늘 이제 원화 초강세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깨졌으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달러 이제 그만 갖고 가십시오. 이제 네, 그렇게 뭐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더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전저점을, 이 자리가 어디죠? 이 자리가 중요한 전저점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깨는 거 속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3고점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락으로, 단기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단기 하락을 거의 끝내려는 그런 이제 마지막 음봉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니겠느냐라는 뭐 막연한 추측 정도는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달러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제 아닌 것 같다. 나는 이거 믿지 않는다. 뭐 그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러를 매수하는 건 이제 그냥 이제 근거 없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뭐 솔직히 뭐 단기랑 폭 과대 이런 거니까 지금 이런 자리 달러 매수해 보자면 달러 매수할 수도 있는, 달러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달러 매수의 근거는 없다. 왜냐면 운봉 나오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 깼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보세요. 그죠? 이거 원화 강세가 이거 뭐 쉽게 뭐 꺾이겠습니까? 그죠? 계속 원화, 예. 계속해서 원화 강세로 뭐 가겠다는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사는 거는 분명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아닌 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거 단기랑 폭과대로 인한 뭐 달러 매수 한 번쯤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근거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달러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끝난 게 됩니다. 달러 보유는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깼으면요. 그래서 뭐 일단 레벨 다운이 된 거고, 여기서 일단은 뭐 만약에 모릅니다. 이제 내일 모레 하여튼 뭐 한 2, 3거래일 정도 내로 뭐 그 2, 3거래일이 아니라 한 2거래일 내로 빨리 이제 다시 지지선 회복하고 1280원 지지선 회복하고 빨리 올라오면 이게 이제 오늘의 하락이 이게 이제 언더슈팅이 되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달러는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달러 들고 갈 수 있는 근거를 찾긴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아무튼 뭐 회복할 건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들고 계실 분들은 최소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어떤 뭐 그런 한계는 남았다. 뭐 한 2거래일 정도 이게 오늘의 급락이 이게 속임수였는지 확인할 2거래일 정도는 좀, 네, 2거래일 정도 시간은 남았다. 그 정도 이야기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그죠?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일단 끝났다. 달러 보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 깼고 단기 하락으로,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약간 좀 큰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꼭지점들이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점도 여기 있는 저점 낮췄기 때문에 다시 하락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달러 보유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중요한 저항 뭐 이런 게 있는데 더 급등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이닉스는 신났네요. 그죠? 완전 상승 추세로 전환입니다. 그죠? 완전 상승 추세로 요 위에서 내려오던 요런 하락 추세 극복했으니까 하여튼 끝까지 한번 뽕을 뽑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항 극복했으니까 할 말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물론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은 있고, 그런데 지금 상승 N자로 이렇게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도 다시 한번 뭐 고점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거는 다중고점형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은 좀 해보자고요. 그거 말고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강하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에코프로 친구들은 다중고점형 가능성 정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코스닥 지수도 전고점 부근에 바싹 갖다 붙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뭐 하여튼 오늘 밤 미국 증시 어젯밤에 강하게 올랐고, 뭐 이미 뭐 미국 증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도 상승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상승이 자연스러운데 이제 물가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뭐 그걸 갖고 좀 장난은 좀 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가지표 조금 좀 둔화됐다 싶으면 아마 또 폭등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급등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뭐 딱히 뭐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뭐 계속 달러와 금리는 뭐 박스권이고 해서 할 말 없고요.
오늘 금리 인하 소식에 지금 보시면은 일단 국제유가와 구리는 살짝 일단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의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일단 비이성이 좀 개입이 돼 있는 것 같긴 하다. 전반적으로 좀 슈팅성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그런 슈팅성, 어떤 그런 추세의 변곡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많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갈수록 상승의 기울기가 뭐 가팔라진다든가,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이 뭐 가속화된다든가, 뭐 그런 점들 저런 점들 많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의심만, 그죠? 의심만 해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아이디어는 강하게 갖고 갈 때, 하지만 지금 당장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